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님 모두 휴일 잘 보고 계십니까? 몽골 세척 관리자 파견을 지원하신 전임들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흥덕 사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셀리펌의 손흥덕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셀리펌 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공적인 세척을 위한 브리핑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적인 세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그 원수 토양에는 철분과 석회, 망간 그리고 또 미세한 성분이 침착되어 있어서 배관 내부가 이물질로 침착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오염의 원인이 돼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민원 발생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첫 번째가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배관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배관의 길이와 현재 배관 교체하는 길이를 계산해 보면 약 60년 정도의 주기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내부 오염 예방에는 현재 불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기적인 상수도 간망 세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망 세척은 세척 효과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전체 상수도 간망을 일시에 세척해야만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척이 이루어지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셀리팡 질소 세척의 기술이 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장비를 설치하고 이렇게 제가 세척을 하는 기본 표준도입니다. 그래서 셀리팡 질소 세척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배관의 재질, 광경, 굴절, 고저차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세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시에 장거리 세척이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면 5km 이내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록 단위 세척 시 일시에 3만 평까지 세척이 가능하고요. 30만 평까지 세척이 가능하고요. 또 인체에 무해한 질소를 사용하고 그 세척 효과가 90% 이상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서 수용과 계량기까지 일시에 세척이 가능한 세계 최초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럼 이제 질소 세척 기술의 이제 특별 전체적인 개요를 좀 보면요. 첫 번째, 셀리팡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상수도 간의 고압 질소 기체를 실 40바에서 60바로 실제로 투입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압 질소 기체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간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고압 질소의 압력을 이용해서 그 기체의 속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그 마찰력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압 질소 기체를 토축을 통해 배출함으로써 상수 간 내의 압력이 일정한 2.5바에서 5바 이하를 유지하여 간이 터질 염려 없이 안전하게 세척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밸브 개폐 문제 등으로 간 내의 압력이 일정 압력이 넘는 경우에 고압 질소 기체 투입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수관 내에 안전이 확보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척 및 물빼기 작업이 짧은 시간에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순수 세척 시간은 10분 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물빼기 작업 같은 경우는 30분 내면 충분히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질소 세척 순서입니다. 질소 세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본 세척 전 세척 대상 배관 내부의 물을 왜 빼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기체의 빠른 진행을 위해 배관 내의 물은 최대한 빼야 됩니다. 많이 빼지 않았을 때는 질소 속도 에너지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저항이 증가해서 세척 효과가 아주 확실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최대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척 세척하기 전 준비사항으로는요. 질소 세척 구간 세부 확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질소 세척 설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관을 먼저 진단을 해서 교체 배관인지 세척을 해야 되는 배관인지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목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팀이 현장의 사전 점검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질소 세척 구간의 세척 순서를 확정한 다음에 질소 사용량을 확정하고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척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수용가에 단수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 세척 전 최종 점검을 현장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질소 세척 장비와 질소 현장에 배치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자, 이제 세척, 건세척에 들어가서는요, 질소 세척 구간을 먼저 단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수 배구 안전 차단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세척 전에 배관 내부를 다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세척 전과 세척 후에 그 상황을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먼저 내시경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 제수 배구, 수용과 계량기 배구, 분비 배구, 개방 및 차단을 이루어지고요. 세척 구간에 배관에 물 드레인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배를 통해서 자연 드레인을 시킨 다음에 1차 물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투입압력은 3바 미만으로 시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관의 압력이 반드시 3바 미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차 본세척으로 이제 본세척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투입 4개를 압력계가 이때 우리가 투입 압력계입니다. 투입 압력이 아니라 투입 사용 용량인데요. 그 용량이 40에서 60바로 이게 투입 용량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배관의 압력이 2.5에서 3.5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본세척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척 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세척 후 배관 내부를 이때 4시간 촬영해서 세척 전과 세척 후에 우리 수도관 내부가 그 세척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4시간을 반드시 촬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 위 배관 제수액을 개방하고 드레인 탑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기 배관을 개방을 해서 수용과 개방이 끝나면 모든 개방이 다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상 유무가 있다든가 원상복귀라든가 민원 대기한 조치를 우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서는요, 고압질소 가스를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가볍게 간단히 질소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대기의 78%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고 있는 우리 공기의 78%가 지금 차지해서 우리가 이상 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색, 무미, 무취의 특성이 있고 독성과 인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점 끓는 점이 위험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반응성이 없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질소 기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첫 번째가 위해성, 위험성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등급이라는 걸 미국의 NFPA, 미국 국립화재보호협회에서 표준 보건 화재에 대해서 반응성까지 제로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MIS 작업장 위험 물류 정보 시스템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질소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대기 환경 수질 영향에 준다는 자료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기보다 가벼운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화학 작용이라든가 어떤 물질 반응에 전혀 적응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 일정한 압력을 줘도 절대 폭발 위험이 없다는 게 질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번호는 기존 세척 방법과 질소 세척의 차이점과 세척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세척 방법은 첫 번째 플러싱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증가된 유속으로 해서 가벼운 침전물이나 그 다음에 물때 이런 걸 제거하는 세척 방법인데요. 그래서 즉각적인 민원 대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척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주입 세척으로 이 맥동력 세척이라고 하는데 이건 압축 공기를 주입해서 워터 슬래지를 형성해서 이물질 제거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피그 세척이 있는데 피그라는 것은 이제 이거 피그가 안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세척할 때 돼지 소리가 난다고 해서 피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피그를 삽입하면 갈래 피그를 넣고 압력을 이용하여 피그를 주행시켜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간의 특징에 대해서 간의 형상이라든가 간의 굴절에 대해서 적응할 수 없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고요. 밸브에 그리고 중간에 어떤 밸브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밸브의 영향을 받는 그 세척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 피깅이 있는데 아이스 피깅은 아이스 슬러지를 이용해서 공기압이나 물로 압력을 밀어서 세척하는 방법인데요. 공기 대신 얼음 슬러지를 간 내부로 흘리거나 이물질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산소 간세척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자동 플러싱 방법이 있고 로봇 오합수 세척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과 질소 세척을 한 비교를 해보면 저희 그 질소 세척 방법은 일단은 질소의 진행 속도에서 세척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속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전환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인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척의 융통성과 경제성이 있다. 세척의 배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척이 굴곡이 되거나 세척이 직각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방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요. 중간에 밸브가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의 안전성과 신속성 용이성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반응성 없는 기체이고 인체에 무해하고요. 그 다음에 고압 충전 시 성질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의 효용수와 경제성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세척을 통해서 질소 세척을 통해서 질소가 이렇게 누수되는 걸 봐서 우리 그 수돗물의 누수 탐사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인 세척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세척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단술에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척수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 굉장히 경제성이 뛰어난 세척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으로 권장하는 세척 주기는 얼마냐? 이 부분은 어떤 그 토양의 성분이라든가 어떤 배관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데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토양의 철분, 성분 섞여 방향이 쌓이는 시간을 우리가 척도로 봤을 때 약 10년에 1회 정도 세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부에서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2019년 11월에 간세척 의무화를 해서 시설 선진화를 도모하는 이런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 개정 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간세척 및 계획 쟁사는 법적 의무가 없고 위로 발생 시 말단 배관만 시설의 수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전국 수도관 중 1회 이상 세척이 실시한 간료율이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을 개정을 했는데 개정 내용을 보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세척을 의무화했고요. 이에 따라서 상수 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 시행 기준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수 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 시행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건 환경부가 2021년 2월 26일 날 제2021 사업상으로 고시한 내용인데요. 그 4조에 보면 상수 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2항에 간세척은 송수 및 배관 관로에 대해 세초 매설 후 매 10년에 1회 이상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시행하는 게 법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서인방도 제한사업에 DBFAO 방식인데요. 저희가 디자인하고, 저희가 빌딩하고, 저희가 파이낸싱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퍼레이팅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저희가 세척이 끝난 후에 10년간 AS를 추적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년간의 간의 내용을 분할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10년 동안 그래서 분할하는 결제 방식을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몽골 사업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하는 부분입니다. 몽골 현지 세척 기술자와 함께 세척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이제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 관리 감독은 저희 생각하는 거고요. 설계, 그다음에 배관, 세척 기술팀, 현장 조사팀, 토목팀, 감리팀은 그 현지 기술자와 그 설계 엔지니어링과 같이 협력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척 기술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재 기술증으로 저희가 이제 꾸려서 운영해야 할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밸브 조작팀, 장치 설치 해체팀, 질소 투입팀, 현장 복구팀, 그리고 수용과 계량기 조작팀, 질소 연결팀, 누수 탐사팀, 민원 해소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지도해야 하고 제가 교육시켜야 될 사항은 뭐냐, 장비에 대한 설치와 사용 요령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한 채 실수 없이 세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량 조작 방법이라든가 밸브 작동 방법, 그 다음에 드레인 탁도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빼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가 지도할 사항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몽골 세척 기술자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이제 계획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몽골 세척의 전반적인 한번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척 기간은 저희가 2024년 5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한 6개월이고 주로 따지면 한 24주 정도 됩니다. 세척 구간은 약 1,100km고요. 그래서 최초로 도시 전체, 울란바토르시 도시 전체를 저희가 세척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00km를 올라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한 200km 정도의 세척을 해야 되고요. 주로 따져보니까 한 8,003km 정도에 매주 저희가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10월 말까지, 10월까지 세척을 다 끝내야 되느냐면, 그건 이제 몽골의 날씨에 달려 있습니다. 1월달 날씨가 영하 29도에서 16도까지 가고 있고요. 2월이 영하 26도, 3월이 영하 16도, 4월 영하 6도. 그래서 5월에부터 이제 영상 온도가 되고요. 그래서 쭉 가다가 10월에 영상 7도까지 가는 영문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넘어가 버리면 저희가 세척하기에 맞지 않는 온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10월 말까지 세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농구 세척 기술자들하고 교육하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학체 오차 없이 계획대로 착착착 세척이 이루어져야만이 저희들이 원하는 날짜에 세척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팀을 한번 운영할 건가. 근데 이제 몽골은 이제 저희 체리파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척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게 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팀을 잘 꾸려서 정확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세척 운영팀은 이렇게 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세척 실시하는 문제 세척 운영팀이고요. 그 다음에 세척 후 문제점의 대책을 피드백을 해야 한다. 월 주 단위로. 아까 얘기했더니 월에 200km, 주에 8.3km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문제가 주저해서 그걸 정치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문제점을 바로바로 대책을 해서 바로 피드백해서 다음 세척 때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 대응 및 처리도 뭐 세척하다 보면 AS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우리 세척 진행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구의 세척 계획 및 사전 문제점을 미리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세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척 운영팀을 잘 운영해야 될 거고요. 주요 매뉴얼 작성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울란바토르를 표준으로 해서 주요 국가의 사업을 저희가 제안하는 기틀을 많이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도시 전체 사례가 이번에 첫 사례다 보니 여기에 어떤 우리 노하우들이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노하우들을 우리가 버릴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가 매뉴얼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국과 타도시에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몽골 간망도 작성팀이라고 되는데, 몽골뿐만이 아니고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걸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이점이라고 보는데요. 상수 간망도를 지금 대부분 세부적 작성이 다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전체 1,100km를 시위 전체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구석구석 어떻게 간망이 형성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캐드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꼼꼼하게 해서 도시별 상수도 GIS, 지로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향후에 이 도시들이 어느 도시들이라도 향후에 효과적으로 상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면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몽골 세척을 통해서 세라즘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정태상 사장님 발표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말고 교육자료 먼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리팡 영등포 대리점주 정태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몽골 이제 질소 세척팀 이제 구성에 앞서서 제가 이제 만약에 팀장으로 몽골에 가게 된다면 그 현지에 있는 몽고 세척 기술팀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 질문에 대해서 한번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것보다는 처음 접하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또 핵심만 이렇게 간추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적으로 질소 세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기적으로 질소 세척이 필요한 이유는 자, 처음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이제 상수도 배관이 이제 설치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상수도 물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깨끗하게 처음 설치한 배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물질이 전혀 없는 이제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이물질들이 이제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 이물질들이 물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서 이제 철분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착된 이물질이 적색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물에 석회 성분이 많은 경우에는 회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망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정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수도 배관이 사람들이 부식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정확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에 포함된 각종 미세한 성분이 배관 내부에 침착대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식이 맞다면 교체를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되겠지만 이것은 부식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세척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소 세척 기술과 또 질소 세척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소 세척 기술은 기체 질소의 속도와 마찰력으로 배관 내부에 쌓인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척 순서를 보면 처음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배관 진단 조사 이후에 정해진 이제 세척 구역에 토막 공사를 하여 투입구와 토출구를 사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세척 준비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세척 장소로 질소를 운반을 하고 그리고 투입구와 배출구 쪽에 이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이 배관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입구 쪽에서 배관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여 이제 세척 전에 배관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계량기를 차단하여 이제 질소가 건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질소 용기와 이제 질소 차량의 이제 세척 장비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토변을 개방해서 이제 자연압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물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 배수만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배관 내 물이 빠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물을 자연 배수를 통해서 빼준 다음에 이제 이토변을 이용한 물빼기가 마무리되면 이토변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물빼기 단계가 있는데요. 3바 용량의 질소를 투입하여 배관 내 물을 최대한 빼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배관 내 물이 완전히 비워지기까지는 배관 길이 2km 기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세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배관 내 압력이 평균 3바가 유지되도록 질소를 계속해서 질소의 양을 맞춰서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소가 이제 배관 내부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배관 내에 쌓인 이물질들이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관 내 압력이 2.5바에서 3.5바를 유지하며 10분간 질소를 투입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이물질이 다 제거가 되고 나면 세척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세척 후에는 배관 내부를 다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세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척 종료가 완전히 마치고 나면 모든 것들을 다 원성복구하고 탑수 조절을 하여 통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과 같은 깨끗한 배관 상태를 통해서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배관 내부에 물을 빼는 이유와 기존 공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진이 두 개 있는데요. 이제 둘 다 이제 달리기 사진입니다. 근데 한쪽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육상 이제 달리기 경기고요. 이제 옆에는 이제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어느 쪽 선수가 더 빨리 달릴지를 생각을 해보면 두 번 생각도 할 것도 없이 이제 당연히 그냥 일반 육상 달리기가 훨씬 빠르겠죠. 왜냐면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요. 마치 이제 질소 배관 세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 내부에 물을 뺐을 때는 이제 이 질소 기체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질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배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관 내부에 물을 빼지 않았을 때에는 이 물이 계속해서 질소의 이제 진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관 내부에 물이 있으면 물이 질소 기체 진행을 방해하여 배관 내 질소 기체의 진행 속도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소 기체의 진행 속도가 작아지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유체역학적인 부분인데요. 고체와 유체 사이의 마찰력을 보면 이제 여기 설명에 나온 것처럼 고체와 유체 사이의 상대 속력이 클수록 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찰력이요.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해보면 배관 내 기체 진행 속도가 크면 마찰력도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당연히 결과로 세척 효과가 크게 되겠죠. 근데 만약 반대로 생각해서 배관 내 기체 속도가 작아지면 마찰력도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세척 효과도 작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관 내부에 물이 있으면 세척 효과가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척 전에 이 배관 내의 물을 완전히 빼는 작업이 필수로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이제 타 배관 이제 세척 기술과도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여기 보면 질소 세척 공법은 배관 내 물을 빼고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그 마찰력으로 이제 굉장히 큰 세척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소 세척이 아닌 압축 공기, 산소 세척, 기타 다른 이제 기체나 기타 다른 공법들은 배관 내 물을 빼고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령에 의해서 어떤 다른 이제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수 있는 압력이나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관 내 물을 빼고 했을 경우에는 질소처럼 많은 양과 또 빠른 속도로 이 기체들을 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소 세척 공법은 물을 빼고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척수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배관 반경 재질, 굴곡, 굴절, 기계의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블록 단위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공법들은 세척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배관 반경 재질, 굴곡, 굴절, 길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거리 세척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록 단위의 도시 세척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지 않는 공법과 가장 큰 차이는 세척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중요한 이 세척력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소 세척의 안전성과 권장하는 세척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진을 먼저 봐주시면요. 여기 아이가 이제 그 크레인에 매달려서 이렇게 이제 과자 봉지를 잔뜩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험해 보입니까? 이 과자 봉지들이요? 만약에 이 과자 봉지가 위험하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저렇게 필사적으로 이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겠죠. 또 부모들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이 과자 봉지 안에는 이제 과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절반 이상은 이제 질소로 충전해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질소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뭐 많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FDA 연방의 연방 규정집인데요. 미국 FDA는 정말 이 안전성에서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이제 공신력이 있고 가장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미국 FDA 연방 규정집에 질소는 FDA 미국 연방 규정의 21번에 식용에도 식품에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규정한 물질이 바로 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조금이라도 질소 고압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동안 고정관념을 가지셨다면은 이것을 보고 그 고정관념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불활성 기체로 폭발 위험이 없어 안전하고 공기보다 가벼워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세척력이 매우 큰 물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소 세척입니다. 그리고 질소 세척을 권장하는 주기는요. 환경보고시 제 2021-43호에 보게 되면 송수 및 배수관료는 최초 매소류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연차별 광세척 상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설된 관로 2022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기존 매설된 관로에 한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의 이 세척을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니팡이 해야 될 임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성공적인 몽골 현지 세척팀 운영을 위한 질소 세척 기술 교육 워크샵 비더 세니팡을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몽골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그곳에 있는 세척팀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제안서를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그 첫 번째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오신 세니팡 대표님, 이하 대리점 주민,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동안 어렵게 위대하게 일궈오신 몽골 질소 세척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몽골 질소 세척 프로젝트 진행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한국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처음에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잘 안 통하고요. 또 통역이 있지만 한국처럼 빠르고 정확한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현장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배관 세척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변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해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이제 그동안 국내 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배관 세척을 진행해왔지만 저희가 몽골에서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는 몽골 현지 세척 기술자들과 이제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에게 이제 몽골에서 이루어지는 세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지금까지 세니팡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바로 이 사진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한국 세척 기술자들의 이제 팀워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팀워크가 몽골 현지 세척팀에게도 갖춰진다면 한국에서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시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런 팀워크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은 이제 히딩크 감독인데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 당시에 처음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제 감독직을 수락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국내 우리 국가대표팀이 해외 이제 유럽과 남미의 강호팀들을 상대하고 이겨나가려면 장기간의 합숙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꿈은 이루어진다 4강 신화를 2002년도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 5월 세척 공사 시작 전까지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몽골 현지 세척 기술자들의 팀워크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몽골 현지 세척팀의 기술과 팀워크를 양성하는 질소 세척 기술 교육 워크샵 비더 세니팡입니다. 마치 불구망왕 비더레즈 우리 2002년도에 다 같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새로운 그 현지 세척 기술팀과 세니팡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워크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샵의 핵심 역할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제 현지 기술자들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워크샵 이후에 교육 이수 수료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수여를 하고요. 그래서 기술자들의 동기부여와 또 자긍심을 이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육활동 및 단합회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라는 어떤 소속감과 팀워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의 목표는 단기간에 몽골 현지 질소 세척팀의 역량과 팀워크를 향상시켜 본 세척에서 전문 기술자로 각자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잘 정립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지만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보기에 좋도록 몽골어로 맞춤형 이제 교재나 매뉴얼을 이제 번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단순히 기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과 그리고 이 세니팡과 계속해서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세니팡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그 기술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몽골 현지 세척 기술자 워크샵 참가 지원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원서를 받아서 접수 인원을 파악하고 또 지원 분야가 어디인지 또 경력과 특기 세부 사항 등이 어떤지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추후에 저희가 팀을 이제 짜게 될 때에 가장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들을 배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몽골 정부의 워크샵 장소 섭외 요청입니다. 저희가 물론 어떤 좋은 호텔이나 좋은 세미나 장소를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몽골 정부에 요청을 해서 워크샵 장소를 이제 어떤 공신력 있는 어떤 장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료식에는 몽골 수도국 장관님을 초청하여 격려상 및 또 표창 수여를 이제 맡기게 되면 저희가 몽골 정부의 세니팡이 체계적으로 어떤 몽골 자국민을 세계적인 질소 세척 전문 기술인으로 양성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것을 과연 그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입니다. 질소 세척 기술 워크샵은 5단계로 총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 주차에 제가 만약 몽골에 가게 된다면 이제 협의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관계자분들과 워크샵 일정과 장소 그리고 참여 기술자에 대한 어떤 명단이나 이제 참석 여부 그리고 VIP 초청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주차에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세척하고자 하는 그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혹시 한국과 다른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또 우리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철저하게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기술자들의 지원서를 받아서 이때 그 기술자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준비 단계인데요. 3주차에는 이론과 실습 교육 장소를 실질적으로 이제 섭외 완료하고 이제 답사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매뉴얼과 교육 교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워크샵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기술자들이 착용할 유니폼과 명찰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에는 네 번째로 이제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하고요. 또 단합회를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팀워크를 다지게 되고, 또 마지막 수료식 때에는 또 몽골 기술자분들의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떤 자부심과 어떤 우리가 세니팡 함께 한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주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 진행하는 동안 이미 이제 기술자들에서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파악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몽골 현지 기술자 세척팀을 팀별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세니팡 이제 본사에서 이제 파견 나간 사람인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를 상대하다 보면 지휘 체계가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휘 체계를 이제 구축해서 현장에서 실제 시공을 할 때에 매끄럽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주간 5단계를 진행하고 나면 몽골 질서세척 기술자 세니팡 팀이 조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계획은 참 좋은데 이것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양력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는 이제 아프리카 토고 선교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2005년도에는 세계 문화체험 박람회 15개국 아프리카 대사관분들, 이제 대사님들을 VIP 초청 및 의전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대한민국 육군 25사단 군대장 교육대 조교 임무를 수행하였고요. 2008년도에는 한국,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개최했던 국제청소년 연합 월드캠프 준비위원으로서 또 통역팀의 총괄을 맡았습니다. 또 2009년도부터는 목회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했고요. 또 2013년도부터는 미세방 충만 및 외풍 차단 업체를 운영해서 전국 매출 1위를 달성했고요. 또 30개 이상 업체의 기술 및 창업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상학교 9기를 졸업했고요. 또 그때의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의 합격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9,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2020년도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R&D 기획지원사업 멘토링 과제를 수행하였고요. 2022년도에는 상소관망 시설 운영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을 하고 난 이후에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현지 질소세척팀이 체감할 3가지 주요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시공 현장에서 이제 이 워크숍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제 몽골 기술자들도 이미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의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몽골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데 라는 개인의 경험과 어떤 관념에 근거한 판단으로 이 질소세척 시공을 무질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크숍을 통하고 나면 이제 모든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이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매뉴얼에 근거해 체계적 있고 안전한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관계자 혹은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어떤 기술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워크숍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애매하고 부정적인 답변들을 함으로써 어떤 세니팡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워크숍을 통하면 이제 모든 그 몽골 현지 기술자들은 질소 세척은 세계 제1의 확실한 배관 세척 공법이라는 확신에 가득 찬 자부심에 가득 찬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변화되어 어떤 세니팡의 어떤 이미지와 어떤 위상을 높이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시공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이런 워크숍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 잘못 아닌데 알아서 하겠지 어떤 소극적인 자세와 또 책임 회피성으로 어떤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의 이제 팀워크가 되어지면 팀장님과 인원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제가 몽골에 가게 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 시공팀 조직부터 관리까지 어떤 이런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
아까 좀 전에 대표님께서 20개국에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후에 다른 어떤 전주님들께서 이제 팀장으로 어떤 나라에 가든지 간에 이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시공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몽골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몽골에서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앞에 세계 지도 보이죠? 여기 세계 지도에 전체 우리 세니팡 임원들이 다 가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항상 열심히 주임들 칭찬해 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